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등기법 이제 그 제일 앞부분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히 확인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처음에 이제 등기법 파트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흔히 이제 1장을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보시면 1장 이렇게 보시고 이제 흔히 총칙이라 표현합니다. 총칙. 그래서 대부분 법들이 이제 1장은 총칙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칙이고 첫 번째가 이제 그거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뭐 등기의 의 이렇게 등기의 의 나오고 보시고 이 등기의 의는 아직 크게 뭐 비중을 주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기의 의 그러면 간단하게 부동산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 이게 이제 등기의 의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 용어 등기의 의 보시고 그다음 이제 그다음 나왔던 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등기의 종류 나왔죠. 자, 보시면 이 등기 종류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데 이렇게 하세요. 이 종류 파트는 뭐 시험에 나온다? 뭐 그건 좀 비중은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제 등기법에 쓰이는 가장 이제 그 기본 용어들입니다. 용어들이고 그래서 이건 크게 종류를 분류하면 잘랐죠. 이렇게 네 가지. 첫 번째가 이제 뭐 그 대상에 따른 분류. 등기부에 이제 등기하는 대상이 뭐냐? 이게 크게 두 잘랐어요. 첫 번째가 이제 그 표시의 등기와 갑굴구 등기 이렇게 명칭 용어 정의 보시고 그럼 두 번째 이제 등기를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그러면 등기를 이제 내용에 따라 분류한다. 보시면 여기서 주로 나왔던 게 이제 그거였어요. 이제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해보. 등기법에 쓰이는 가장 이제 기본 용어들이에요.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똑같은 게 있죠. 공통점은 등기부와 현실이 일부가 불일치. 자, 그러면 일부가 불일치하는데 그 불일치 이유가 후발적 사유일 때는 그때는 변경 등기, 원시적 사유는 경정 등기 이렇게 그 비교. 또 이제 말소 멸실은 전부죠. 전부인데 말소 등기 이렇게 했어요. 등기 원인이 전부가 소멸했을 때. 자, 등기 원인. 주로 이제 뭔가 하면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됐을 때. 또 이제 전세권에서 기간 만료, 저당권에서 변제 이렇게. 그래서 원인이 소멸하면 그때가 이제 말소 등기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하고 해당되는 길을 지웠죠. 이렇게. 그 이제 말소 등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멸실 등기 나왔어요. 자, 멸실 전부. 근데 멸실은 뭐가 전부? 멸실은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했을 때. 그때 이제 멸실 등기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말소 회복 등기 있죠. 자, 말소 회복은 보세요. 말소 회복은 표현하기를 이렇게 써요.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 말소했을 때. 그럼 등기가 이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 요거는 효력이 존속 소멸. 효력이 존속해야죠. 그러니까 다시금 되살려야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시고 있어 이제 내용에 따른 분류기가 등기에서 이제 그 가장 기본 용어들이에요.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 용어 정의 보시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써요. 등기를 이제 효력에 따라 분류한다. 그래서 등기를 효력에 따라 분류하면 다시 이제 두 가지.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 이렇게. 종국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하니까 물건이 변동하더라. 종국 등기. 예비 등기는 등기부에 등기했지만 물건이 변동하지 않더라. 예비 등기죠. 그리고 우리 흔히 예비 등기 그러면 대표가 두 가지. 첫 번째가 가등기. 또 하나 이제 처분 제한 등기 이렇게. 그 얘가 이제 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 보시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가등기 나왔었죠. 그래서 가등기 나오면 떠올라야 돼요. 자, 아버지와 아들 그랬죠? 그래서 가등기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아들한테 시험 붙으면 사무실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조건이요. 시험 붙으면 그랬잖아요. 시험 안 붙었으니까 뭐 한다? 그때가 이제 가등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보셨고. 그다음 이제 등기를 방법에 따라 분류한다. 또 뭐 그렇게 했어요. 형식에 따른 분류. 자, 방법. 여기는 뭔가 하면 등기부를 보니까 순위번호가 1-1, 2-1 이렇게 들어올 수 있죠. 2-2 이렇게. 요게 이제 잘라서 주등기와 부기등기. 여기는 이제 부기등기. 요 부기등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부기등기 언제 행해지는지. 그래서 보시고 요 등기 종류 파트가 이제 등기에서는 이제 그 가장 기본 내용이에요. 쭉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보셨고.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요거 나왔죠. 등기의 대상. 등기할 대상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다시 보시고 두 개에서 잘랐어요. 세 개. 등기할 대상은 다시 이제 등기할 물건이 있고, 등기할 권리가 있고, 등기할 권리 변동이 있더라. 이렇게 잘라야죠. 여기서 이제 등기할 물건. 그 물건이 이제 우리 시험에 이제 매년 나오는 파트예요.
보시고 이제 한번 떠올려보세요. 그러면 자, 등기할 물건은 뭐가 있다? 당연히 부동산. 다시 이제 부동산은 뭐와 뭐? 토지와 건물. 이렇게. 또 이제 중요한 거. 그럼 건물은 건물만 등기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물은 건물의 외관을 갖추면 등기할 수 있다. 또 이제 건물 외관. 건물의 외관이 뭐가 있다? 세 가지. 토지에 정착이 되고 이 말이 나와야지. 그다음 이제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 요건을 갖추면 등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건물의 외관이란 말. 그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뭐 권리 파트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권리 변동. 요것도 중요하죠. 요거는 중요한데 중요한 게 뭐면 주로 요거는 민법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민법 186조, 민법 187조, 양자의 비교 이렇게. 이해되죠? 186조.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 갑과 사이에 계약만으로 권리가 변동한다? 아니죠. 뭐까지? 등기까지 이렇게. 원칙 조항입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여기에요. 187조. 이렇게 써요. 상소, 공용증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언제는 등기하라? 그렇지. 처분 시에는 등기하라.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187조 원칙이에요. 효력 발생 요건. 187조가 이제 예외 조항입니다. 여기가 이제 흔히 그렇게 표현했어요. 처분 요건. 그럼 여기서 보시면 상소, 공용증수, 판결, 경매, 기타. 얘들은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한다 그 말이죠. 근데 등기를 해야 이제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양자 비교. 요 양자 비교가 이제 시험 보러 하시면 거기 나올 거예요. 민법 시험에 이렇게.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고요. 또 이제 그럼 네 번째 이제 이거 나왔어요. 등기의 효력. 자, 등기 효력. 우리 흔히 이렇게 했죠. 등기 효력 그리고 주의하세요. 요 등기는 모든 등기가 아니고 종국 등기 효력. 종국 등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등기 효력 그러면 대표 6개 나왔죠. 첫 번째가 이제 물권 변동적 효력.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한다. 원칙이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대항적 효력. 이건 주로 이제 부동산 채권인데. 그 다음 이제 추정력. 그 다음 이제 순위 확정력. 그 다음 이제 형식적 확정력. 다른 말로는 후등기 저지력. 또 하나가 이제 점유적 효력. 이렇게 6가지. 보시고 여기서 이제 여기는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여기에요. 뭔가 하면 이제 그 추정력에 관한 거. 그래서 추정적 효력. 요거 보시고 여기서 추정력. 요거에 관한 판례가 이제 민법과 등기 이제 공통사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세요. 여기서 이제 크게 세 개였어요. 등기 종류, 등기 대상, 등기 효력. 요 세 가지 보셨고 요 세 개가 이제 뭔가요? 뭔가면 등기와 민법의 공통사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기 보고 있어야 돼.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은 이제 그 다음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자, 문제 기본서는 이제 우리 그 입문서는 187 하시면 그 4번에 이제 자, 등기의 유효권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보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자, 번호는 이게 5번으로 달아놓을게요. 5번 보시고 자, 이제 등기의 유효권. 네, 들어보세요. 자, 등기 유효권인데 제가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언제나요? 등기부를 딱 그려놓고요. 이 등기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물어보죠. 그때는 판단 기준이 세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법률 행위가 있어야 돼요. 계약이 있어야지. 두 번째는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 법률 행위와 등기가 일치해야 돼요. 이 세 개 요건입니다. 다시요. 앞으로 이제 자,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물으면 자, 떠올리세요. 세 가지. 제일 첫 번째 법률 행위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등기부에 기록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법률 행위와 등기가 일치해야 한다. 이 세 개를 충족시키면 그때가 유효입니다.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근데 그 책 잠깐 보겠습니다. 책 잠깐 보시면 그 188 가보세요. 보시면 제목을 이제 달아놓기를 보시면 여기서 1번에 형식적 유효권 돼 있죠. 형식적. 자,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해요. 우리가 등기법 시간에 형식적, 절차적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부동산 등기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등기법. 등기법 관련되는 유효권 그 말입니다. 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번에 실체적 유효권 돼 있죠. 실체적 또는 실질적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등기법 시간에 실체적 나왔다. 이건 이제 민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하세요. 그래서 형식적은 부동산 등기법 절차니까.
그다음 이제 실체적, 실질적은 민법. 이렇게 명칭을 구분하세요. 그럼 이제 보시고 하나씩 줘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형식적 유효권 나왔어요. 형식적이다. 자, 기억하세요. 형식적 절차적 나왔다. 요거는 무슨 법? 요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부동산 등기법. 부등법입니다. 이렇게. 요 문감은 부등법에 관련되는 유효권 그 말이에요. 자, 내가 떠올려보세요. 뭐 다음 주에 이제 나올 사항인데 이렇게 필요합니다. 자, 부등법상 유효가 되기 위한 유효권이죠. 그 뭔가 하면 현재 부등법에는 각하사유라는 게 있어요. 각하사유. 뭔가 하면 보세요. 갑과 을이 계약을 하고 신청을 딱 했죠. 등기한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요. 이상이 없으면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 등기한 사항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근데 등기한이 등기부의 기록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게 각하처분이에요. 등기부의 기록을 거부하는 처분. 그러면 보세요. 자, 부등법상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등기 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해야 돼요? 해당하지 말아야 돼요? 해당하지 말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가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거. 각하사유 X 이렇게. 또 여기 보시고 이렇게 합니다. 각하사유인데 각하사유가요. 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종류가 무지무지 많아요. 11가지. 11가지를 외운다? 그럼 불가능해요.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각하사유인데 각하사유는 크게 이제 3개로 자릅니다. 첫 번째가 29조 1호 위반. 1호 위반을 관할 위반 그래요. 관할 위반. 뭔가 하면 요 등기소가 관할이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이런 거 어때요? 자, 서울에 할 등기를 부산에 신청했더라. 부산에 있는 등기소에. 그럼 그 부산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받아줄 수가 없겠죠. 그게 이제 1호 위반이에요. 1호 위반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관할 위반 그래요. 관할 위반. 자, 두 번째 이제 29조 2호 위반. 자, 2호 위반. 자, 보세요. 좀 전에 한번 나왔죠. 자, 등기할 물건에서 건물 그랬어요. 건물은 요건이 뭐라고요? 건물 요건? 토지에 정착이 되고, 그다음에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이 있어야 한다. 요 갖춰야 건물입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그럼요. 자, 보세요. 고정식 유리 온실을 등기를 신청을 딱 하면 그 신청은 받아줘요 말아요. 고정식 유리 온실. 정착돼 있고 유리 온실이니까 지붕도 있고 벽도 있죠. 갖췄잖아요. 그럼 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어때요?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했다. 비닐하우스는 정착이 안 됐죠. 그럼 그거 각하사유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제 그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등기를 신청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해요. 29조 2호 위반 그래요. 2호 위반. 이게 다른 말로 이제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그래서 적어도 1호 위반을 외우셔야 돼요. 다시요. 29조 1호 위반. 이건 이제 관할 위반 그랬어요. 또 하나 29조 2호 위반은 이건 이제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이제 나머지 3호부터 11호까지 묶어서 이런 그냥 절차 위반 그러세요. 절차 위반. 그래서 각하사유는 일단은 3개. 1호. 자, 뭐? 이게 관할 위반. 2호 위반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3호 이하 묶어서 모두 다 절차 위반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등기 신청이 각하사유에 해당을 하면 등기한이 등기부 기록을 거부해야죠. 모르고 자, 각하사유인데 모르고 등기부에 등기해버렸어요. 그러면 29조 1호 2호 위반. 1호 2호 위반을 등기부에 등기했다. 이 등기 효력은 뭐다? 요거는 절대무효 그래야죠. 당연히 처음부터 등기할 사항이 아니죠. 절대무효. 또 그리고 절대무효니까 나중에 등기한 게 발견이 되면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등기관이 직권 말소합니다. 그럼 또 보세요. 3호 이하. 3호 이하는 제가 묶어서 절차 위반 그랬어요. 그러면 절차 위반 등기. 절차 위반 이거는 하자가 커요, 작아요? 하자가 작지. 그래서 3호 이하를 등기하면 이거는 따져봐야 돼요. 따져서 이 등기가 이제 실체 관계에 부합을 하면 이때는 유효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다시 보세요. 자, 절차 위반. 절차 위반이니까 하자가 작다. 하자가 작으니까 따져봐서 이게 이제 실체 관계에 부합을 하면 그때는 유효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주로 쓰이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1호, 2호와 3호에 짜라서 이렇게 보시고 그 책에도 이제 보시면 자, 188 그 1번의 형식 요건에서 2번에 보시면 관할 위반 등기가 아닐 것 돼 있죠? 이게 29조 1호예요. 1호.
그다음 이제 3번에 이제 등기 능력 있는 사항에 대한 등기일 것. 29조 2호 위반. 나머지 보시면 이제 4번에 보시면 자, 흠결이 없을 것 있죠? 이거 3호입니다. 이렇게. 절차 흠결 이렇게. 그래서 각하 사유는 이게 세 개를 외우세요. 1호, 2호, 3호, 2야. 첫 번째고 각하 사유에 이제 안 한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기법상 유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등기부에 기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등기 기록에 기록이 돼야 한다. 여기 등기 기록. 요게 이제 지금은 과거에는 등기부 그래서요. 지금은 등기 기록 그래요. 등기 기록에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 자, 보세요. 등기부에 이제 등기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요. 요 등기 기록, 요 등기가 부적법 말소가 됐어요. 그 후에 자,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됐다. 자, 기억하세요. 등기 이렇게 이제 부적법 말소가 되면 이제 자, 기억하세요. 부적법 말소된 등기. 요 등기는 효력이 존속한다, 소멸한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다시 보세요. 지금 등기가 이렇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죠. 그러면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소멸한다 이렇게 하면요. 남아있을 등기 한 개도 없지. 그래서 등기가 이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 이렇게 합니다. 부적법 말소된 등기 요거는 효력이 존속합니다. 요게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이렇게. 판례예요. 또 존속하니까 이때가 이제 무슨 등기할 대상이다? 그렇지. 이때가 이제 말소 회복 등기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도 하나 체크하시고 거기도 유명한 판례 하나 있습니다. 보세요. 자, 188에서 꼭대기 그 1번에 2번 등기에 불법 말소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유효하게 존재했던 등기가 멸실되거나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거나 또는 새 등기부 이기하는 과정에서 빠진 경우에도 그 등기가 표상하던 물건은 소멸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보세요. 자, 등기는 물건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효력 존속 요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 등기 요건은 효력 발생만 관여해요. 발생할 때만. 자,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이제 부적법하게 말소가 돼도 부적법 말소된 등기는 효력이 존속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 그리고 이제 그 책에 없는데 하나 들어보세요. 그다음 이제 흔히 이런 것도 많이 표현해요. 네 번째 이제 이중 등기라는 거. 아마 민법 시간에 한 번쯤 들어봤을 판례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여기가 보세요. 여기가 상계동 100번지입니다. 상계동 100번지. 1990년에 등기 만들어 놨어요. 1990년에. 그럼 이제 보시면 뭔가 하면 자, 90년도 당시에는 등기부가요. 종이 등기부였어요. 종이 등기부. 그리고 뭔가 하면 이 등기 보세요. 이 등기부는 보통 이제 번지 수마다 따로 있겠죠. 이제 등기부가 그럼 요거를 보통 묶어요. 보통 1000매 단위로 이렇게. 뭔가 하면 한 개의 바인더 안에 용지가 한 1000매가 넘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제 보세요. 누가 과거에요. 100번지에 등기부 등본을 떼어왔어요. 그럼 등기관이 서고에 들어가서 바인더 딱 뽑아서 풀러서 요걸 딱 뽑아내가지고요. 복사를 해서 등본은 주고 원본은 제자리에 이제 잘 꽂아놔야죠. 제자리에 잘 꽂아 안 꽂아요. 맨날 하는 게 그건데 뭐 휙 던져놨어요. 이게 어찌어찌 하여 책상 밑에 쏙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전에요. 바인더가 1000매가 넘어요. 몇 장 빠져도 티가 나야 안 나요? 티가 안 나지? 근데 넘어갔어요. 모르고. 근데 그 후에 몇 년 지났어요. 누가요? 100번지에 등기부 등본을 또 때려왔어요. 그럼 등기관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속고 가서 바인더 풀어보니까 등기부가 있다 없다? 등기부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 잘못을 이실 짓고 한다. 대충 하나 만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충 하나 또 만드는 거예요. 이제 서류 있으니까, 그거 서류 있으니까 다시 딱 만들어서 이게 이제 자, 상계동 100번지. 그리고 이게 이제 1995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자, 복사해서 이제 등본을 주고 요거를 원본인 양 제자리에 딱 꽂아놨어요. 그럼 이제 아무도 모르지. 몰라요. 시중 흘렀는데 얼마 후에 대청소했어요. 이거 주웠어요. 어떻게? 주웠으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바인더 그냥 꽂아버리겠지. 그럼 두 개입니다. 이렇게. 이게 뭔가 하면 한 개의 부동산에 이렇게 등기부가 여러 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이중 등기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사건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요거를 설명드리면 가끔 웃으세요. 설마 저런 사건이 뭐 이래요. 사건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판례가 이제 형성이 딱 됐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앞으로 이제 이중 등기라고 하면 요 떠올리세요. 이렇게 사건이 오고
자, 보세요. 그럼 이중등기인데 다시 여기를 자를게요. 100번지인데 이제 표제부가 두 개 있을 수도 있고 표제부의 이중등기 또는 이제 자, 갑구나 을구 이중등기 이렇게 있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 뭐 권리의 등기 이렇게.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이제 자, 상계동 100번지에 등기부가 두 개 있더라. 자, 그런데 보니까 표제부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등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확인. 자,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시를 기록하죠. 표시를. 근데 이제 등기관이 표시에 대해서는 유무효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제부의 이중등기, 여기는 이렇게 해요.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유효해요. 여기는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실체법설 이렇게. 실체법설. 자, 이제 보세요. 이번에 이제 자, 상계동 100번지다. 근데 갑구가 두 개 있더라. 또 올려보세요. 그러면 갑구에는 어떤 사항 등기예요?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게 돼 있어요. 소유권. 자, 보세요. 그럼요. 소유권인데 여기를 이제 잘라봐야죠. 이렇게. 자, 보세요. 100번지에 이제 자, 등기부가 두 개다. 봤더니 앞에도 갑이고 소유자가 뒤에도 갑이다. 소유가 똑같을 수 있죠. 또는 앞에는 갑인데 뒤에는 을이 올 수 있죠.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다시 보세요. 앞에도 갑, 뒤에도 갑. 소유자가 둘 다 갑이더라. 자, 동일인이죠? 그러면 자, 동일인인 경우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상계동 100번지에 등기부가 두 개 있는데 갑구를 딱 보니까 갑구가 두 개 있더라. 근데 앞에도 갑이고 뒤에도 갑이다. 이때는 어떤 등기예요? 이때는 당연히 앞에 게 유효지 뭐. 원본이니까 당연히 선등기 유효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동일인인 경우에 이때는 자, 이렇게 해요. 이때는 무조건 선등기 유효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자, 또 보세요. 앞에는 갑인데 뒤에는 을이에요. 소유자가 달라요. 동일인이 아닌 때. 자, 이때는 어떻게 해요? 앞에는 갑이고 뒤에는 을이다. 자, 근데 현재 소유자가 을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을이다. 그럼 이때는 어느 등기 유효? 그래도 앞에 거예요. 자, 봐요. 이렇게 해요. 자, 동일인이 아닌 때, 이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때는 보세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등기는 유효고 후등기 무효입니다. 다시, 자, 동일인이 아닌 때,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다. 요 등기부를 이제 없애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죠. 현재 소유자 을입니다. 그랬죠. 어떻게 을? 그러면 후등기부 없애고 여기다가 그냥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앞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둘 다. 자, 둘 다 이제 어느 등기효다? 당연히 앞에 거. 여기서 이제 여기를 절차법설 그래요. 그래서 요거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책에다 이렇게. 자, 기억하세요. 이중등기라고 표현하고 앞으로 흔히 이중등기라고 나오면 요거는 법원의 판례를 물어봅니다. 요게 이제 판례 이론입니다. 이렇게. 다시 보세요. 한 개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두 개 있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원칙이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둘 수는 없죠. 그럼 두 개 중에서 이제 한 개는 두고 한 개는 없애야지. 결론이에요. 그래서 표제부 이중등기, 이때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가 유효. 실체 없어요. 그리고 갑구의 이중등기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동일인이라면 이때는 무조건 선등기 유효. 무조건. 이렇게. 또 동일인이 아니라면 이게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닌 한 선등기가 유효고 후등기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여기가 이제 흔히 말하던 판례 이론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형식적. 자, 형식적 무슨 법? 부등법. 등기법에 관련된 유효권입니다. 이렇게 하나 붙였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체적 나와야죠. 자, 또 실질적.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이제 실질적 나왔어요. 실질적 유효권. 또 다른 말로 그렇게 해요. 실체적 유효권. 자, 보시고 뒤로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실질적 나왔다. 자, 실질적, 요거는 무슨 법? 요게 이제 민법. 우리 흔히 이렇게 하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등기했죠. 등기했어요. 그럼 뭔가 하면, 그래서 매매계라는 게 이게 실질적 이유잖아요. 실질적 이유. 여기가 민법입니다. 이렇게. 등기한다? 요거는 절차법이고, 이렇게.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보세요. 그럼 이제 여기는 민법에 관련되는 유효권입니다. 민법. 그럼 이제 또 하나 들어보세요. 민법에는 뭐가 나와요? 민법에는 법률 행위가 나오지.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제. 그럼 이거는 이제 민법 관련해서 유효권 그 말입니다. 그러면 민법 관련해서 유효가 되려면 제일 먼저 법률 행위와
등기가 일치해야죠. 이게 유효입니다. 법률행위와 등기가 일치해야 한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럼 이제 이거 보세요. 그럼 만약에 이제 법률행위와 등기가 양자가 불일치합니다. 법률행위와 등기 양자가 불일치한다. 이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다시 여기를 이제 크게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개로 잘라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질적 불일치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법률행위와 등기가 양자가 불일치한데 두 개가 질적으로 불일치하더라. 질적으로. 다시 여기를 이제 세 개로 자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사건 하나씩 들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처음에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그랬더니 등기가요. 갑에서 병으로 잘못 올라갔어요. 다시 들어보세요. 자, 계약은 갑과 을이 했고 등기가 병 앞으로 잘못 올라갔어요. 병의 등기고. 요거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요거는 무효를 해야지. 계약을 을이 했으니까 당연히 을 앞으로 등기해야지. 병 앞으로 올라가면 안 되죠. 여기를 이렇게 불러요. 첫 번째는 이제 등기 주체 불일치. 등기 주체.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당사자가 바뀌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렇게. 하나,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자, 이것도 보세요. 이번에요.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요. 전세권 설정. 자, 그랬더니 을 앞으로 등기했는데 을 앞으로요. 임차권 설정됐어요. 계약은 전세권 했는데 등기는 임차권이다. 그래서 을명의의 임차권 등기 요거는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유가 뭔가 한번 보세요. 전세권 등기, 임차권 등기 똑같은 등기? 완전히 별개 등기예요. 그래서 이때도 당연 무효. 자, 또 하나 보시면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나왔죠. 보시고 요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불러요. 각종 등기 제목이죠. 요게 등기 목적 그래요. 등기 목적.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등기 목적. 등기의 목적이 바뀌면 이것도 당연 무효. 당연 무효. 또 세 번째. 자, 이런 거 있겠죠. 갑과 을이 이렇게 했어요. 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 그리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넘겼다. 자, 근데 보니까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요. 갑이요. 토지가 두 개 있어요. 10번지와 11번지. 근데 이번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은 10번지에 체결했습니다. 등기를 11번지에 했어요. 됐죠? 자, 보세요. 다시. 갑과 을이 10번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등기를 모르고 11번지에 올라갔습니다. 자, 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무효지. 여기는 등기 목적물의 불일치. 자, 보세요. 자, 등기 목적물. 뭐예요? 등기 목적물? 이게 부동산이지 뭐. 그래서 이제 세 가지예요. 자, 등기 주체 이렇게. 등기 목적, 등기 목적물. 자, 이렇게 세 가지. 그러면 이제 기억하세요.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예요. 이런 사항이 바뀌면 그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무효입니다. 무효.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흔히 그 주체나 목적이나 목적물, 그 예를 하나씩 딱 기억하세요. 예를 이렇게. 다시 보셨고, 자, 첫 번째 이제 질적 나왔어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질적 나왔다. 이제 그다음 뭐 나와야죠? 질적 나왔어요. 이제 그다음에 양적 나와야지. 양적. 두 번째. 양적 불일치. 이렇게. 다시 잘라볼게요. 이제 법률 행위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등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양자가 불일치합니다. 자, 이제 흔히 드는 예가 이제 이거예요. 갑과 을이 이렇게 했어요. 갑과 을이요.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을이 이제 전세권자예요. 그럼 이제 을은 갑에게 뭘 줘야 한다? 을은 갑에게 전세금을 줘야지.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을이 갑한테 전세금을요. 7천만 원 주고 했어요. 7천만 원. 근데 모르고 등기한이 이 등기부에 1억이라고 잘못 적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럴 수 있어요. 가능하죠. 또 반대로요. 을이 갑한테 전세금은 1억을 줬는데 등기한이 모르고 7천만 원을 적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렇게. 자, 비교해 볼게요.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여기. 자, 을이 갑한테 전세금은 7천원을 줬는데 등기한이
1억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럼 나중에요. 계약 기간 딱 끝나면 을은갑한테 당연히 전세금 얼마 내나 그래야 돼요. 얼마? 당연히 7천만 원이지. 중개 7천이니까. 당연히 이거 중과 한도로 받아가야 돼요. 법률행위 한도로 이렇게. 여기는 이설이 없어요. 여기서 1억 그러면 강도입니다. 당연히 7천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제 두 번째. 자, 문제 이게요. 자, 을이갑한테 전세금은 1억을 줬는데 등기한이 7천만 원 딱 적어놨어요. 원래 1억 줬는데 7천 적었다. 이때는 보세요. 이때는. 을은갑한테 전세금 얼마 내나 그래야 돼요. 당연히 1억 받아야지. 뭔가면 보세요. 어차피 을밖에 없으면 1억 받으면 끝나요. 을밖에 없으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자, 을이 전세권자인데 보세요. 원래는 1억인데 등기한이 7천만 원 적어놨죠. 그래서 보고 됐어요. 그 다음에 갑이 병한테 딱 갔어요. 병한테 가서 이제 1억을 빌리고 담보로서 저당권 설정합니다. 병이 이제 저당권자예요. 그럼 1번은 전세권자 을, 2번은 저당권자 병. 근데 보세요. 문제. 병 얘는 지금 전세금을 얼마로 믿고 있어요? 얼마로? 7천으로. 근데 이때도 을이 1억 그래버리면 저 병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면 병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상태에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갑의 건물이 경매가 딱 됐어요. 경매가 딱 되면 자, 법원은 제일 먼저 을에게 얼마를 배당한다? 1억 7천만 원. 이때는 당연히 7천 원 더 주겠지. 이렇게 해버리면 병이 보고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을이 7천을 받고 나머지 이제 병이 받아갑니다. 또 하나 문제 있죠. 자, 보세요. 문제 여기서 을 얘는 원래는 받을 돈이 1억이죠. 법원에서 7천만 원을 주면 꼭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됩니다. 자, 뭔가 하면 여기가 민법에 나오는 민법 137조예요. 아마 한 번씩 들어봤을걸요? 요거 제목이 일부무효법리예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면 원칙은 전부 무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을 안 받아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을 얘요. 법원서 7천만 원을 배당해주면 받아요? 뻗어요? 당연히 받겠지. 그래서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요건데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면 원칙은 전부 무효예요. 근데 이제 일부분의 하나요. 유효라는 가상적 의사 있을 때, 가상적 의사. 그때는 일부 무효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7천 원으로 유효해주자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 비교. 자, 그럼 보세요. 양적 불일치. 자, 두 개요. 사건. 두 개인데 이렇게 보면 둘 다 어떤 한도로 유효하다? 둘 다 적은 부분 한도로 유효하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묶어서 적은 부분 한도로 이렇게. 그리고 요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나중에 민법을 좀 더 공부하고 그걸 좀 더 다시 이제 볼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만 이렇게. 이게 양적 불일치예요. 보셨고 또 하나. 그 책을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유효권의 완화로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뜻이에요. 이제 민법상 유효가 되려면 양자가 일치해야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양자가 일치해요. 법률의 등기가. 일치하는데 행위 변동 과정, 행위 태양이 약간 불일치할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유효권을 완화시키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3번입니다. 이렇게. 유효권의 완화 파트고요. 자, 하나 더 중요한 거 보시면 이 파트가 대부분 다 이제 민법 판례예요. 판례 이렇게. 이제 판례이기 때문에 결론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결론을.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나온 판례들이 아마 민법 시간에 대부분 한 번씩 이제 봤던 판례들일 겁니다. 이렇게.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요거 나와요. 첫 번째는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거. 자, 또 이제 보세요. 처음 보는 단어는 외운다? 아니지? 처음 보는 단어는 잘라본다. 그럼 이제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뜻? 무슨 뜻? 중간이 생략된 등기입니다. 이렇게. 이거 뜻이에요. 중간이 생략된 등기다. 자, 이제 보세요. 자, 사건. 자, 때는 이제 1980년 초반입니다. 초반인데요. 이렇게요.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 강원도 산골에 땅을 이제 몇만 평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거 한번 보세요. 강원도 산골 땅 평당 얼마나 할까요? 80년도에. 많이 해야 몇백 원이에요, 몇백 원. 이때는 그랬어요, 이때는. 자, 보세요, 이제. 그럼 이제 갖고 있고요. 어느 날, 을이 딱 찾아왔어요. 을이. 야, 네 땅 나한테 팔아. 자, 시세 3배 줄게. 자, 보세요. 시세 3배 준대요.
갑이 이제 을한테 토지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팔아야지. 그래서 이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 이렇게. 그럼 이제 갑이 계약서를 쓸 거예요. 자, 갑이 이제. 자, 세배 주죠. 이제 흥분해서요. 자, 매매 계약서 이렇게 쓰고요. 자, 제 이름은 갑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딱 그랬더니 을이 딱 그래요. 너 거기다가 내 이름만 써라. 확 안 산다. 자, 보세요. 매매 계약서에 매수인을 쓰면 안 산대요. 갑을한테 토지 이제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시세 3배, 3배. 팔아야지.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 매매 계약서를 쓰는데 매수인란을 이렇게 빈칸으로 적어요. 이렇게. 매수인란을 빈칸으로. 그래서 쓰고 이제 을이 갑에게 대금을 주고 갑이 을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줍니다. 을이 계약서 딱 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자, 매매 계약서인데 매수인란이 빈칸이죠. 요거를 80년도에 이렇게 불렀어요. 빈계약서라 불렀어요. 사회에서 통용되는 서류예요. 빈계약서. 그럼 을이 이제 딱 지고 있습니다. 빈계약서. 지고 있는데 한 이제 몇 년 지났어요. 그랬더니요. 갑의 토지에 대규모 휴양시설, 리조트 콘도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빈계약서에 누구로 적어요? 병으로. 그러고 등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보세요. 그럼 이제 보시면 그럼 등기가 이제 보세요. 등기가. 갑에서 이제 누구로 넘어왔다? 그렇지. 갑에서 병으로 넘어왔어요. 요겁니다. 등기부에서 이제 누가 없어졌어요? 누가 없어졌다? 을이 없어졌지.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예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문제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자, 갑일한테 사올 때요. 자, 3배 주고 사왔죠? 사왔어요. 근데 여기가요. 대면 콘도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이. 그래서 1,000원짜리가 몇만 원까지 올라요. 몇만 원까지. 그러면 이제 보세요. 실제로 돈 번 사람은 을이에요. 근데 을은 싹 사라지고 갑과 병이 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배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배 아픈 사람? 갑이지. 왜? 그렇지. 좀 참았으면 내 건데 그 소리예요. 그래서 갑이 법원에 딱 온 거예요. 법원 와서 이제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물건 판 건 을인데 등기가 병 앞으로 잘못 올라갔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근데 보세요. 아까 요거, 자, 여기요. 주체불일치. 자, 아까 제가 요거를 설명을 이렇게 했어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등기가 병 앞으로 잘못 올라갔습니다. 그랬죠. 잘못 올라갔을 때가 주체불일치예요. 여기는 둘 사이에 뭐가 있다? 매매가 있어요. 매매가. 저 사건이랑 달라요. 근데 이제 보세요. 하나 문제가 뭔가 하면 등기부에는 권리의 전 과정,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전 과정이 다 나와야죠. 근데 누가 없어졌다? 그런데 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판례 나옵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은 무효다. 왜? 등기부에서 을이 사라지고 없었으니까. 주의하세요. 자, 원칙은 그래서요. 결론 아니에요. 원칙은 무효라고. 원칙은 무효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죠. 자, 그렇지만 삼자 합의가 있으면 자, 그때는 유효하다. 삼자 합의가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갑을병 세시모에 합의했을 때 그때는 유효하다. 그때 갑이 펄쩍 뛰죠. 합의 안 했다고. 자, 또 나와요. 또는 순차적 합의도 가능하다. 순차적 합의는 뭐예요? 갑과 을이 합의하고 을갑이 합의하면 그때는 유효하다. 갑이 또 펄쩍 뛰죠. 안 했다고. 또 나와요. 자, 좋다. 그럼 이제 합의라는 거 이건 합의는 이제 명시적 합의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자, 묵시적 합의가 뭐예요? 을과 병이 갑과 을이 처음에 여기죠. 빈계약서 요거 적어줄 때 여기다가 다른 사람 쓸 거 알았지? 그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묵시적 합의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갑이 또 펄쩍 뛰죠. 보세요. 이제. 우리 흔히 이렇게 해요. 법학의 생명은 논리라 불러요. 이 판례는 진짜 좋은 판례입니다. 보세요. 원칙.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은 무효입니다. 근데 이제 삼자합의나 순차적 합의했을 때는 그때는 유효하다. 합의는 명시적, 무시적 둘 다 가능하다. 이거 딱 자르면 제일 좋은 판례인데 갑이 하도 뻗어요. 법원이 할 말이 없어요. 좋다. 그럼 이제 합의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합의가 없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등기되어 있으면 유효하다. 자, 등기되어 있으면 유효.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합의가 없다 할지라도 그다음 이제 등기되어 있으면 유효하다. 왜냐 보세요. 우리 흔히 사회에서 이렇게 하죠. 사회에서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소유권 일반적으로 넘어간 걸로 보죠.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따져볼 때는. 그래서 이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고 을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었고 이게 실체한계에 부합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다시 보세요. 이 판례는 논리를 잘 좀 파악하세요. 순서를.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은 무효. 자, 기억하세요. 요거는 결론이 아니에요. 말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원칙은 무효다. 자, 그렇지만 이제 3자 합의나 순차가 합의했을 때는 그때는 유효하다. 또 합의라는 이거는 명시적, 무시적 둘 다 가능하다. 그 다음 나왔어요. 합의가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나와요. 등기되어 있으면 유효하다. 왜? 실체한계에 부합하니까 이렇게. 이게 한 개입니다. 이제 하나 판례고 또 하나 나와요. 이제 그 후에 나온 판례가 이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이제. 자,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보세요. 뭔가 하면 여기에 이제 허가 구역을 묶어놨어요.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묶어놨어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갑과 을이 토지를 팔고 싶으면 갑의 토지가 이제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팔고 싶으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허가받고 을 앞으로 등기 딱 하고 또 팔면 매매 계약 체결하고 허가받고 등기해야죠. 근데 우리요 허가를 못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약서를 이렇게 적어요. 빈계약서. 적어서 딱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다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병을 발견하면 매수인란에 병을 당사자로 쓰고 토지거래 허가도 갑에서 병으로 받아요. 그리고 등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지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예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 요 말이 빠지면 안 되죠. 중간 생략 등기했다. 이때는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요거는 절대 무효 그래요. 절대 무효. 오케이. 판례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단순하게 이렇게 나와요. 중간 생략 등기가 이렇게 표현하고요. 여기는 반드시 요 말 적어줘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요 말이 딱 뜨면 이제 요 판례입니다. 기억하세요. 허가 구역에서 이제 중간 생략 등기했다. 이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이거는 절대 무효.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기억하세요. 요 판례가 이제 우리 시험 보러 가면은 매년 뜨는 판례입니다. 이렇게. 가장 이제 중요한 판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판례 내용 정확히 이해하시고 그리고 요 파트는 나중에 민법책을 이렇게 보시면 워낙 판례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민법 시간에 이제 판례 공부를 좀 충실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좋고. 그럼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거 나와요. 두 번째는 모두 생략 등기. 다시. 그럼 이제 모두 생략 등기는 무슨 뜻? 모두 다 생략했다? 그럼 뭐 그런 말이 안 맞지. 자, 모두. 요 두자 있죠? 요 두자가 머리 두자. 등기부에서 머리 부분이 생략된 등기다 그 뜻입니다. 자, 무슨 사건이가 이제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요. 갑이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신축. 처음 지었다. 그럼 갑은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소유자에 신축했으니까. 원시지니까. 그러면 그 후에 갑이 이렇게 팔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팔 때는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원칙은 이제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시켜야죠. 근데 갑이요. 끝끝내 등기 안 해요. 을한테 그러죠. 야, 가서 네 명의로 꼭 등기해라. 그래서 을이 가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격려했어요. 여기서 보세요. 비교.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을 명의의 소유권 보존. 요 등기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무효? 보세요. 자, 아까 나왔던 말. 앞으로 공과 실태주로 보면 그런 말 나와요. 자, 무슨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는 유효하다. 무슨 말인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자, 갑을 사이에 법률행위 있어요, 없어요? 법률행위 있지. 매매. 을 앞으로 등기 있어요, 없어요? 등기 있잖아요. 이거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모두 생략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는 유효하다. 자, 보세요. 이게 현재 갑이 지금요 미등기 전매한 거죠. 그게 뭔가 하면 갑과 을이 세법상 제재받는 거. 이거는 변론이에요. 이거는 변론으로 하고 이제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등기는 이렇게. 그래서 가끔 물어보세요.
자, 유효니까 맘대로 해도 되죠? 물어봅니다. 맘대로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나중에 세법상 추징당하는 거 이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거는 따로 받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없어진 거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와요. 자, 모두 생략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요거 나와야죠. 이제 다른 원인 그래요.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이게 이제 원인 나와 있죠? 이 원인이 이제 그거예요. 우리 말하던 등기 원인이라는 거. 등기 원인. 자, 이 보세요. 뭔가면 이제 아버지는 A고 아들이 B다.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합니다. 증여세가 만만치 않죠? 그래서 계약서를요 매매로 적어요. 그래서 B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이제 아버지 아들한테 토지를 증여하는데 등기원인을 매매로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매로 기재한 B의 등기 요거는 이제 유효다 무효다 따져봐야지. 자 보세요. A, B 사이에 법률행위 증여든 매매든 법률행위 있죠. B 앞으로 등기 있어요 없어요? 등기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죠?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 이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므로 등기는 유효하다. 등기는 이렇게. 자, 또 여기서 보세요. 자, 등기는 그래서요. 나중에 증여 요 발각이 돼 가지고요. AB가 세법상 제재받는 거. 요거는 변론이에요. 이건 별개로 하고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세법상 추징은 별개 문제입니다. 당연히 받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이거 이제 네 번째 이제 이렇게 하죠. 네 번째는 무효등기 유효. 무효등기 유효. 자, 또 올려보세요. 자, 유용. 유용은 무슨 말이에요? 유용. 유용이라는 말? 다시금 쓴다 그 말이지. 이렇게. 말 그대로 뭔가 하면 무효로 된 등기를 다시금 쓰자 그 말이에요. 무효로 된 등기를 이렇게. 다시 보세요 이제. 그럼 이거예요. 이 파트는 흔히 이제 두 개를 자릅니다. 잘라서 이제 첫 번째가 표제부 유용이 있고요. 표제부의 유용. 자, 말 그대로 무효로 된 표제부를 다시금 쓰자. 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갑골구 유용 이렇게. 또는 뭐 그렇게 해요. 권리의 유용.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이제 자, 표제부 유용 보세요. 자, 무효로 된 표제부를 다시금 쓰자 그 말이에요. 뭔가 하면 이거예요. 자, 갑소유 건물인데, 자, 갑의 건물입니다. 갑의 건물에 불이 났어요. 건물이 이제 다 타고 없어졌다. 그럼 갑은 무슨 등기해야 돼요? 부동산이 전부가 멸시했으니까 무슨 등기? 당연히 멸시 등기해야지. 근데 보세요. 근데 이 갑이요 멸시 등기 안 해요.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요. 여기다가 옛날과 똑같은 건물을 다시 딱 짓고, 옛날 똑같은 건물 딱 짓고, 옛날 등기부를 그냥 쓰자 그럽니다. 그냥 쓰자. 근데 보세요. 근데 문제예요. 지금 만들어진 노란 건물이고 이거는 옛날에 하얀 건물이랑 똑같은 건물, 별개 건물. 완전히 별개 건물이지. 외관만 똑같은 거지, 외관만. 다른 건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보세요.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이니까 이때는 옛날 등기부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멸시 등기 빨리 하고 새로운 건물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표제부요. 요거는 뭐다? 요거는 절대 무효. 무효입니다. 무효. 절대 무효. 하나 이해하시고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자, 갑불구요. 다른 말 권리용입니다. 뭔가 하면 요건 이제 무효로 된 권리를 다시금 쓰자. 무효로 된 권리를. 자, 뭔가 하면 이제 이거 해보세요. 자, 이런 사건 어떻게 하면 이제 비교 보세요. 이제 갑이 이렇게 있고요. 자, 갑이 을로부터 돈을 1억을 빌려왔어요. 1억을 빌려오고 을에게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을이 이제 저당권자예요. 근데 그 후에 갑이 을에게 1억을 변제했어요. 자, 변제하면 을의 저당권 등기고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자, 다시요. 자, 등기해놨다가 1억을 변제했다. 그럼 저당권 등기 이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다, 안 해도 무효다. 변제로서 당연히 무효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말소 등기 안 해도 무효입니다. 근데 이제 갑과 을이 이제 말소 등기 안 하고 뻗고 있어요. 뻗고 있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갑이요 돈이 또 필요해요. 돈을 다시 1억을 다시 빌려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을이 딱 그러죠. 야, 그냥 등기하지 말고 옛날 등기 쓰자. 어때요?
된다 안 된다? 어차피 을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때 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보세요. 이게 언제는 아니에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A가 B한테 1번 저당권 이렇게. A가 C한테 2번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1번과 2번. 근데 그 후에 보세요. 거기에 A가 B한테 1억을 변제했어요. 1억을 이제 변제를 딱 하면 자, B의 등기 요거는 말소 등기를 해야 무효, 안 해도 무효. 변제로서 원인 소멸했죠? 당연히 무효입니다. 보세요. 뭔가 하면 이제 AB가 이제 말소 등기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 보세요. 어차피 변제에서 무효됐으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C의 등기는 등기부에는 순위가 2번이죠. 실질은 1번으로 승진했어요. 우리는 선순위 원칙을 소멸하면 후순위 원리는 순위가 승진합니다. 순위 승진 원칙이라 부르지. 보세요. 그럼요. 뭔가 하면 보세요. 변제로서 무효가 딱 됐어요. 무효. 말소 등기 안 했다. 그래도 무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C의 등기는 순위는 2번이지만 실질은 1번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근데 그 후에 A가요. 돈을 또 빌려왔어요. 1억을. 다시 빌려옵니다. 그럼 이제 B가 딱 그러겠죠. 야, 등기하지 말고 옛날 등기 쓰자. 요거를 다살려 쓰면 어떻게 돼요? C의 등기가 순위가 후순위로 밀려버릴 거 아니에요. 이때는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기서 뭔가 이게 권리의 유용. 요 파트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유효.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요거는 언제 유효가 아니에요. 언제 유효하다?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만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뭐랄까요? 유효권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보시고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자, 각종 판례들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여기서 중간생략등기 요 판례. 그다음에 이제 뭐 모두 생략, 다른 원인, 모의등기 유효. 이런 파트가 이제 매년이 이제 언급되는 파트입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 파트는 시험 보러 하시면요, 뭐 등기법에 한 문제 나오고요. 또 민법 시간에 보통 한 2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2개 정도. 그래서 민법 때문에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보셨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게 한번 보시죠. 총칙 파트인데 이렇게 했어요. 지난주에 이제 자, 종류, 대상, 효력 봤고요. 오늘 나온 게 여기에요. 5번째가 이제 등기의 유효 요건.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뭔가 하면 이 파트가 이제 보세요. 기억하세요. 중요한 게요. 보통 민법, 등기법 시험에 보통 2문제 나와요. 뭐 등기 대상이나 아니면 효력 물어보는 거, 유효권 물어보는 거 나오겠죠. 근데 뭐 중요한 거는 이 파트가 흔히 이제 민법 시험에 보통 한 5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민법 때문에 열심히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꼭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확인하시고 또 하나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오늘 수업 끝나면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민법 책에서 물권법 총론 부분이 있죠. 물권법 총론, 물권법 제일 앞부분 총론 파트. 거기를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가 이제 민법에서 이제 물권법 총론 파트에 이제 들어간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2장 부분을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